절대 전략입니다. 과연 이런 장에서 절대 전략이 있을까 막막하시죠.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보면은 또 뭔가 틈이 있을 겁니다. 그 틈을 비집고 한번 희망의 빛을 따라가 보죠.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호메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배원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도 주변에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 얘기 많이 들으실 텐데 어떤 질문 좀 많이 받으세요? 요즘은 전문가들한테 전화로 전문가들조차 너무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쵸.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기관의 펀드 매니저 마찬가지 다 힘듭니다. 근데, 힘든 것을, 그냥, 힘들지 않으려고 그냥 아무 가치 평가도 그냥 던져버린다든지 그런 것은 항상 바닥에서 내가 팔면 올라간다. 이렇게 또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오늘 준비해 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장 한마디부터 알려주세요. 뉴스에 귀를 닫아라. 네, 의미심장한 한마디. 뉴스의 귀를 닫아라. 이렇게 잡아주시는 이유는요? 네, 우리 투자 대가들이 워런 버핏뿐만 아니라 세계 대가 조지 소로스도 그러는데요. 너무 뉴스에 귀를 닫고 어떻게 보면 어떤 TV나 여러 가지 나온 전문가의 말을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은데요. 그 얘기는 현재는 어떤 가치가 좋고 나쁘가 장이 아니라 전체 글로벌 어떤 시장 리스크,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재료로 인해서 주식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뉴스를나 어떤, 뭔가 왜 빠질까 자꾸 이제 보고 공부하려고 이렇게, 초바지를 하다 보면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들려오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얘기가 나의 심리를 계속 불안함을 가중화시키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를 결국 벽장 속에 가두는 그런 심리처럼 이제 결국은 어떤 불안한 심리에 의해서 결국은 나는 절대로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그렇게 하면 주식을 갖고 있다가도 완전 마이너스 80% 평가손이 난 상태에서 팔게 되는 게 바로 심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아니라면 특히 초보자들은 그냥 뉴스에 귀를 닫고 내가 좋은 주식을 샀다면 당연히 빠지는 겁니다. 장기 투자자도 계속 좋지는 않습니다. 장기 투자자도 좋은 주식도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무던하게 좀 편안하게 좀 길게 보고 그냥 귀를 닫고 있으면 또 좋은 시절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심리를 너무 불안을 가중시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평정심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뉴스 듣다 보면은 막 마음이 이렇게 저렇게 요동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경계를 하자 얘기를 해주시는 거네요. 오늘 장 체크포인트 전문가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들 짚어주시죠. 네, 오늘 미국은 계속 어닝 시즌인데 우리도 본격화되고 미국의 어닝 시즌에서 이제 오늘 시간 내일 아침부터 올라갔던 TI라든지 그다음 쉐보레 같은 게 계속 유가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머지 이제 실적이 나오는 주식들이 어닝 시즌에 어닝 스파이 나온 주식이 그것조차도 빠지면 정말 안 좋은 장인데요. 바닥이 아직 어딘지 모르는데 어닝 시즌 주가가 실적이 좋은 주식이 오히려 올라가고 실적 나쁜 거 내려가면 거의 바닥 임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실적 좋고 나쁘고 빠지다가 오늘 시간에 미국 장을 보면 주로 실적 좋은 오히려 5%씩 6%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바닥 임박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 좋은 주식은 반등을 해주더라. 그러면 심리도 좀 안정되고 바닥이 확인된다 이렇게 보고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가장 우리 시장은 지금 기존에 제가 지난달에도 그랬는데 수급도 없고 경기 모멘텀도 없고 실적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없는 장세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1월장이 없다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작년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크리스마스 산타리는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수급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계속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올해 물론 이제 작년 12월 만기 때부터는 1조 5천억 가까이 샀는데 외국인들 그때 코스닥은 1조 8천억 984억이나 팔고 있죠. 그래서 특히 코스닥이 지금 외국인 수급은 좀 안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거래소는 전체 보면 한 달 좀 이상 샀습니다. 최근 좀 팔고 있고요. 최근 들어 파는 것은 우리만 불안한 게 아니라
외국 투자자, 장기 투자자 중에서 우리 외국인들 투자자 중에서 외국인들 비중 한 30%는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 투자자거든요. 그러면 그 장기 투자자는 팔진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외국인들도 한 30%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물량이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의 많이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요. 선물은 오늘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이 왔다 이렇게 수급적으로 보는데 외국인들이 계속 공격적 매도를 계속 한다면 아직은 좀 멀었지만 그런데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저는 아직 내일 정도 봐야 되는데 내일이 전체적으로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뭐 이렇게 내일 회담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LG 에너솔루션 상장도 있고 그다음 미국 FOMC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일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악재가 거의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외국인 수급도 다시 안정되고 오히려 순매수로 들어올 것 2월로 보입니다. 그러면 외국 매도세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제가 이제 다음 주면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2월달 9일날 나오게 되는데 2월달 장세는 오히려 저는 이제 우상향이 들어간다. 뭐 강력한 랠리 아니라 반등이 시작될 걸로 2월 장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 매도세만 좀 체크하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월장은 강력한 반등을 예상한다. 근거는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악재,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FOMC, 그다음에 LG 엔솔이 다 거의 완화가 되고 다 하는 내용이고 이제는 노출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코스피 지수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 지수가 월봉 기준인데 5개월 연속으로 빠졌는데요. 한 달 반등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달에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이것은 A파 하락, B파 반등, C파 하락인데 이 C파 하락이 A파는 천천히 5개월 동안 빠진 게 C파는 단숨에 끝나버립니다. 이런 경우에 파동상 일반적인 파동으로 보면 단숨에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 달에 내일 모레까지 월봉이 끝났는데 이번 달에 만약에 내일 좀 더 빠진다면 모레까지 조금 안 빠져도 되고요.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기술적 차트로 심리적으로는 이번이 C파 하락에 단숨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구간이 과거에도 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시면 좀 이따가 뭐 말씀드릴 건데 전체적으로 122평 주봉사랑은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을 노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장세에서 이제 2월부터 시작되고요. 그렇다고 큰 장은 아니지만 반등장은 시작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이달 마지막 주부터 후반부터 반등장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걸로 보입니다. 차트와 과거의 사례들이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주시네요. 그러면 네. 내일장에서 뭘 봐야 될까요? 지금 요즘 이제 그러니까 보면 바닥이고 반등할 때 업황 개선주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비메일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의 이렇게 업황 개선은 계속 이어질 텐데요. 이런 수혜주들이 과연 바닥을 좀 찍어야 되거든요.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카카오다. 그러면 빅테크 기업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카카오다. 그럼 카카오가 바닥을 찍고 반전을 좀 해주면 전체적으로 이제 업황 개선주도 반전을 해주기 때문에 전체 장도 그렇고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주봉으로 보면 전혀 아직 바닥이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럼 카카오도 보면 122평선 정도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83,000원대니까 86,500원 저가고요. 그러면 거의 다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 2주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양봉이 뜨면서 올라가면 이제는 반등장이 충분히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업황 개선주 특히 수혜주로 바닥 확인을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바닥이 확인되면 전반적인 지수도 그렇고요. 올라갈 거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금방 지수를 갖고 말씀드리는데 주봉 차트로 이렇게 보면 122평선이 지수의 바닥권이
이제 여기 261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럼 과거에도 마찬가지듯이 22평선이 120평 주봉으로 깨지는 중기적으로 경기 안 좋은 거 그때가 바로 2018년도 하반기부터거든요. 그것도 추세가 내려갈 때 경기가 안 좋으면 올라갔다 내려가야 돼요. 아니면 행보하다. 그래서 이제 거의 주봉상을 거주고 더 이상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업황 개선주를 집중적으로 매수 집중 투자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략은 적극 매수 전략인가요? 네, 그렇죠. 지금은 뭐 현재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 3월에 코로나는 어떻게 죽음이 닥쳤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냥 던졌다. 정신 차려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건물이 무너지고 공장이 부서진 게 아니기 때문에 급반전을 해줬는데 지금은 단순히 명쾌하게 말씀드리면 유동성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유동성이 전혀 줄지 않은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빠지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빠진 거지. 그러면 유동성이 크게 줄지 않았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경기가 큰 문제가 없다면 반등은 기본적으로 반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우리도 18.6% 빠졌고요. 나스닥도 19.6% 빠졌는데 20% 이내에 있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으로 빠질 수밖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반전을 2월달만 해주더라도 그러면 올해는 큰 문제 없이 이제는 기회다 지금장이 이렇게 저는 강력히 보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 종목을 사야 된다. 실적 개선 대형주 작년 연말부터 계속 거래소 대형주를 사라 그랬죠. 오늘 또 코스닥 보면 코스닥의 에코프로 BM이 급락했는데요. 코스닥 2등주가 그만큼 실내에 코스닥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소 집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만 좀 여쭤볼게요. 이차전지 쪽을 워낙에 좀 빠삭하게 아셔가지고 에코프로 BM 들고 계시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팔아야죠. 단순히. 네. 만약 진짜라면 네. 내부자 거래 진짜라면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요즘은 도덕적 문제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팔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워낙에 이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포스코케미컬, 일진머티리얼즈, 삼성 SDI 이런 종목 위주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은 그래도 많이 들고 계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정말 사회적 책임 경영, 투명 경영 이런 게 중요한데 마치 시장의 이 참여자들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업을 운용하시는 분들이 뭔가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행태와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번 잃어버린 신뢰는 그 어느 억만금을 줘서라도 사기가 상당히 좀 힘들 텐데 시간 투자가 돼야 할 만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얼마 전에 붕괴 사고도 그렇고 에코프로 비행 관련된 뉴스는 내일도 나오는 대로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종목 고민은 이어지는 시간,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함께 해보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